자, 이어서 1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문제는 뭐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숫자만 잘 찾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건물의 보수 공사를 하는데 32W 이등용이죠. 32W 곱하기 32W 이등용을 매입, 하면 개방형입니다. 매입, 하면 개방형. 형광등 30등을 32W짜리 3등용이죠. 매입 루버형으로 교체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32W 2등용짜리에 매입, 하면 개방형이라는 형광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요 놈을 이렇게 3등용짜리 매입 루버형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는 얘는 철거가 되는 거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철거를 하셔야 되고 요게 이제 신설이 되겠죠. 새로 달아야 되는 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W짜리 2등용 펜던트형 형광등 20개를 20W 2등용 직부 개방형으로 또 교체한다 그럽니다. 그럼 역시 요 놈도 뭐가 돼요? 철거가 되는 것이고, 그죠? 기존에 설치된 등을 철거해야지 새 등을 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얘를 20개를 철거하고 다시 요 등을 갖다 우리가 신설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거되는 20W 2등용 펜던트 등기구는 재사용을 한답니다. 자, 요 놈은 그냥 철거만 해서 버릴 게 아니고 철거한 것을 다시 재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철거하는 거하고 철거해서 재사용하는 거하고 왜 구분해야 되냐면 철거해서 버리는 거는요, 그냥 막 뜯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사용돼야 되니까 조심해서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 처분할 거냐에 따라서 공임을 계산할 때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재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요 놈은 재사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장 구멍 뚫기나 취부태 설치, 등기구 보강 작업은 계산하지 않으며 공구 손유 등을 제외한 직접 노무비만 계산하세요. 다른 건 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직접 노무비만 계산할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임은 이렇게 22만 5,408원으로 줬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표에서 각 등마다 요 수치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먼저 32W 2등용의 하면 개방형입니다. 그럼 30W 2등용의 개방형이면 일단 매입의 하면 개방이니까 매입이면 여기 매입형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32W 2등용이니까 지금 32W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30W 이하는 적용이 안 되죠. 32W면 30W가 넘으니까. 그러면 40W 이하에서 찾으셔서 2등용에다가 매입형이니까 자, 40W 이하의 2등용에서 매입형이면 0.415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30W 2등용의 매입 등은 공임이 지금 0.4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지우시고 얘는 지금 0.415가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것은 32W 3등용의 매입 루버형입니다. 똑같이 매입형이고요. 32W 3등용이니까 40W 이하의 3등용을 찾으시고 거기서 매입형이니까 0.545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 등은 0.545가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W 2등용 펜던트형입니다. 그러면 20W 2등용이면 20W의 이하 2등용 여기죠. 여기서 펜던트형에 적용되는 0.215. 자, 요 등은 0.215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등은 20W 2등용의 직부 개방형입니다. 직부형이고요. 20W 2등용이니까 0.177이 적용되겠네요. 요 등은 0.177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에서 필요한 값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적용 조건이 있어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크게 적용할 부분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제에서 하면 개방형 기준인데 루버나 아크릴 커버형의 경우는 설치폼의 110%, 즉 1.1배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루버형이
앞에 문제에서 32W 3등용, 이게 매입 루버형이죠. 그럼 요 놈은 110%를 적용할 거니까 1.1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큰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철거는 30%고요. 재사용 철거는 50%를 적용한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요 놈은 그냥 철거죠. 그냥 철거면 30% 적용할 거니까 0.3. 자, 20W 이등용은 재사용할 거니까 0.5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유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설치할 인공은 32W 3등용짜리 매입 루버형입니다. 그럼 잠깐 앞으로 가보시면 요 놈이죠. 요 놈이면 0.545에다가 등이 30등이니까 30개를 곱하시고 1.1배, 110% 폼을 적용할 거니까 1.1배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0.545에다가 등이 30개고요. 1.1을 적용하면 총 공임이 17.985인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W 이등용 직부 개방형. 이것도 이제 설치할 거니까 요 놈이죠. 20W 이등용 직부 개방형을 설치할 건데 0.177에다가 20등을 쓸 겁니다. 그렇다면은 0.177에 20등 적용해서 3.542인이 계산이 되겠죠. 자, 이제 철거를 보겠습니다. 철거는 먼저 32W짜리 3등용을 매입하면 개방형을 철거할 건데 요 놈은 아까 0.415에다가 철거는 0.3, 30%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0.415에 등은 30개고요. 0.3을 적용해서 소요 인수를 찾으시고, 다음 20W 이등용은 재사용이죠. 재사용. 그러면 0.215에다가 등은 20등이고 0.5, 50%를 적용하셔서 2.15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요 인수를 전부 다 이제 설치 인공과 철거 인공을 합해 주시게 되면 쭉 더하시면 총 소요 인공이 나오게 되고요. 이 소요 인공에다가 단가를 적용하시게 되면 전체의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소선의 지름이 3.2mm이고요. 37가닥, 37가닥일 경우에 연선의 외경이 얼마냐. 연선의 외경이라고도 하고요. 연선의 바깥지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선들이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게 연선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림을 표현해 놨는데 이렇게 요 동그라미 하나가 전선이에요. 요 작은 전선들이 여러 개 이렇게 겹겹이 뭉쳐져 있는 걸 연선이라고 하고요. 이 연선에서 요 하나의 작은 전선 하나를 우리가 소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소선 한 가닥의 지름은 3.2mm고 이 전체의 연선에 대한 외경,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얼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내용은 일반적인 연선은요. 가운데 중심 가닥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중심 가닥 하나가 들어있고 이 중심 가닥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연선이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1, 2, 3, 4, 5, 6. 여섯 가닥으로 둘러싸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겹을 씌울 때는요. 여기에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섯 가닥의 배수니까 12가닥이 되겠죠. 요 세 보시면 12가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가 18가닥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6의 배수로 계속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구단, 6단을 잘 기억하시면 연선에서 우리가 가닥수와 이 겹수, 즉 겹수를 층수라고 하는데 그 층수의 관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층, 2층, 3층, 4층까지만 보겠습니다. 4층 이상은 뭐 출제될 일이 없으니까요. 요 제가 층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 겹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 여기 말하는 이제 n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겹수를 말하는데요. 항상 9구단, 6단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6일은 6이 되겠죠. 6이 12, 63, 18, 64, 24 이렇게 9구단, 6단을 생각하신 다음에 항상 모든 연선은 중심에 한 가닥이 들어있으니까 중심 한 가닥을 기준해서
자, 1층짜리다 그러면 중심에다가 겹수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더해주니까 총 가닥수는 7가닥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한 층을 더 둘러싸면은 12가닥을 둘러싼 거니까 요 7가닥에 12가닥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네, 19가닥이 되겠죠? 다시 여기다가 또 3층이 되면은 18가닥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37가닥이 나올 거고요. 다시 여기다가 4층에 총 24가닥을 더하시면 61가닥, 61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전체의 가닥수만 보더라도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층수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연선의 총 가닥수가 37가닥이다 라는 문제를 보는 순간 37가닥이면 3층짜리 연선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전체의 지름은요. 요 연선 한 가닥의 지름, 소선 한 가닥의 지름에다가 이 전체 직경은 직선으로 봤을 때 몇 개가 이어져 있느냐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항상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겹수가 씌워지니까 만약에 1층짜리다 그러면 요 둘레가 한 번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하나, 밑에 하나가 우리가 더해지게 되겠고요. 2층이 되면 또 역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결국 층수의 2배씩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층수에다가 먼저 2배를 곱한 만큼이 이 개수가 더해진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중심에 자기 자신 1을 더하셔서 한 가닥의 소선 직경을 곱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하나 이제 공식인데 이 공식은 힘들게 외우지 않으셔도 요 개수만 우리가 파악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기준으로 지금 3층이면 위에 3개, 밑에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층수에다가 위쪽과 아래쪽 2배를 더하시고 자기 자신 거 중심 한 가닥을 더한 다음에 소선 하나의 직경을 더하면 이게 바로 전체의 연선 직경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층수를 우리가 가닥수만 보고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7가닥이면 요 층수는 3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전체 연선의 외경은 22.4m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은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공선로에 댐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예, 댐퍼. 바로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철탑에 우리가 이렇게 철탑 끄트머리에 보통 애자가 매달려 있고요. 이 애자 끝에 클램프란 장치가 있고 클램프를 통해서 전선이 이렇게 고정돼 있죠. 자, 여기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전선에 이렇게 진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진동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이 클램프 부근에서 전선이 단선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 클램프 부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묵직한 추를 매달게 되죠. 이 추를 매달아서 이 추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진동을 빨리 진정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댐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진동을 방지한다라고 적어주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어느 선로에 500kVA 변압기 3대를 사용하고요. 말하지 않았지만 이게 단상 변압기겠죠. 단상 변압기 3대를 가지고 3상을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예비용으로 똑같은 500짜리 변압기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예비용 변압기까지 운영할 경우 사용 가능한 최대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다시 말하면 여기 변압기 3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이 500짜리입니다. 얘도 500, 얘도 500이 되는 거죠. 하나가 지금 단상 변압기입니다. 단상. 그래서 이 3대를 묶어서 우리가 3상 운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변압기가 고장날 걸 대비해서 예비용 변압기, 이게 예비용 변압기죠. 예비 변압기가 똑같이 500짜리가 한 대 이렇게 여유분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우리가 전기를 3상을 쓰는 거니까 4대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4상 전원 쓰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3상만 쓸 거기 때문에 요 3대만 가지고 우리가 3상 운전을 하면 총 1500km까지 부하를 쓸 수 있는 거죠. 500짜리 세대니까. 자, 이렇게 쓰다가 부하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을 증설하기는 그렇고 일시적인 경우에 이 예비 변압기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증설 부하 더 늘릴 수 있는 부하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하를 그냥 추가를 해서 4상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3상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상을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은 1500보다 더 큰 부하를 쓸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단상 변압기 2대만 가지고 3상 운전이 가능한 결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V결선이 되는 겁니다. 이 V결선 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은 변압기 한 대분 용량의 루트 300까지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요 2대의 변압기를 가지고 V결선에서 요만큼의 3상을 쓰고요. 예비용을 투입해서 다시 요 2대 가지고 V결선하면 여기에 2배만큼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변압기 한 대 용량 500에 루트 3배를 취하면 V결선 출력이 나오고요. 그게 지금 2세트가 되는 거니까 2배를 취하셔서 1732 정도의 용량이 나올 거고요. 단위가 잘못됐죠. 킬로 볼트 암페어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대만 가지고 썼을 때가 1500이니까 1500에 비해서 1732까지 용량을 좀 더 증설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4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요. 3로 스위치 2개하고 4로 스위치 하나를 이용해서 3개소 전멸이 가능한 회로를 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2개소 전멸 할 때는 4로 스위치가 빠지고 3로 2개만 쓰시면 되고요. 3개소 이상일 때는 이제 가운데다가 4로 스위치를 계속 첨가를 하시게 되면 3개소 이상의 전멸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시퀀스 회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많이 그리죠. 플러스 선에서 먼저 3로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3로 스위치 두 단자에다가 4로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3로 스위치 연결하신 다음에 이 끝에 램프를 이렇게 달게 돼 있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로 스위치고요. 가운데가 4로 스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게 바로 3개소 전멸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게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3로 스위치 이렇게 회로를 구성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제 회로의 실제 배선도를 한번 그려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선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3로 스위치의 공통단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공통단자니까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통단자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온오프 단자 두 개가 요 두 단자가 4로 스위치에 연결되면 돼요. 그러면 뭐 위에 연결하셔도 되고 밑에 연결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편한 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밑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연결하시고 얘도 이렇게 끌어다가 연결하시면 바로 이 부분이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반대편 두 단자에서 3로 스위치 두 단자로 연결하면 되니까 이 두 단자가 여기 연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로 스위치 공통 단자가 램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뽑아서 램프선에다가 연결하시면 가볍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선 연결할 때 얘 단자가 이 위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똑같은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